에반게리온은 문제적 작품입니다. 명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망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사실에 입각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줄거리를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별 이야기의 마모루 나가노의 글을 보면 로봇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구성하는 것이 메카몰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전 로봇 만화 영화는 오프닝 가사에 넣어주었습니다. 에반게리온은 여러 회차에 걸쳐 에바의 정체를 조금씩 숨겨놓았습니다. 에바의 에너지원은 전기입니다. 에반게리온 제작자는 이미 20년 전에 친환경 로봇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 제품이라는 설정, 5분이라는 시간 제한은 사도와의 전투에 있어 극적 긴장감을 주는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에바의 동력원이 전기라고 해서 에바가 단순히 전기 제품인 것은 아닙니다. 에바는 아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인간의 적입니다. 또한 사도는 인간에 가까운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에바에게는 인격, 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인격, 혼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바 초호기에는 신지 엄마의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인간의 유전자와 99.89% 닮았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같은 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복제한 것이 에바입니다. 따라서 에바도 인간과 같은 종입니다. 에바는 혼이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에바 초호기에는 이카리 유이의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카리 유이는 스스로 에바 초호기의 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챕터 인류 보안 계획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인 28호는 무선 모형처럼 무선 조종기로 로봇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에바는 다릅니다. 에바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바의 조종사는 엔트리 플러그라는 캡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캡슐은 LCL이라는 용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종사는 에바와 정신적으로 동기화되며 이는 싱크로율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됩니다. 조종사는 정신적 의지로 마치 자신의 신체와 같이 에바를 움직이게 됩니다. 싱크로율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야만 에바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와 동기화된 조종사는 에바의 충격을 마치 본인이 다친 것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전투에서 에바의 육체적, 정신적 타격은 조종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에바의 정체와 조종 방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바에는 엄마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엔트리 플러그는 자궁을, LCL은 양수를 의미합니다.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 에바를 움직이고 엄마의 보호 아래 적과 싸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조종사가 14세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른은 엄마와의 교감을 이루기 힘듭니다. 어린이는 명령을 수행하며 적을 상대로 싸우기 힘듭니다. 따라서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청소년이 에바의 조종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에반게리온의 줄거리를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다음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네르프는 사도 섬멸을 목적으로 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신지의 아빠는 네르프의 총사령관입니다. 미사토는 네르프의 작전부장, 리츠코는 기술부장, 그리고 카지 료지는 첩보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미사토의 지휘 아래 3명의 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르프를 뒤에서 조종하는 제레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네르프와 제레는 사회의 회사 조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네르프의 총책임자인 겐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만을 내릴 뿐입니다. 부자 간의 애정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에반게리온에서 아버지는 사회생활, 곧 목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이 겐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에바는 어머니의 혼으로서 애정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은 애정의 세계에 입각하여 목적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에반게리온 TV판 중반부까지는 타인과 협력하고 임무를 완수하며 점차 성장해 나가는 신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에반게리온이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수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은 여기서 더 깊은 심연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문제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홀든에게 있어 어른의 세계는 무엇보다 포니한 세계입니다. 홀든의 우울은 포니한 어른의 세계에서 비롯됩니다. 홀든에게 있어 어른의 세계란 타락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홀든의 꿈은 어린이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타락하지 않도록 막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의 세계는 신지에게 살인을 지시합니다. 애정의 세계와 목적의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신지에게 있어 미사토는 어른으로서의 롤 모델입니다. 하지만 미사토는 신지에게 살인의 가능성을 알려주지도 막지도 못합니다. 어른의 세계는 목적을 위해 살인도 지시하는 비참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지는 처음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해준 친구를 사도라는 이유로 죽이게 됩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내가 추천했던 금융상품의 수익률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지를 꺾어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하는 경우 부실 공사로 인한 생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의 세계에 들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어쩌면 더럽혀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신지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에바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지시에 따라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사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은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을 줄 수는 있어도 자식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에반게리온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벽으로 인해 스스로 독립된 개체가 되었지만 마음의 벽으로 인해 한없이 외로운 개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의 벽을 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그 수단이 모두 기표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락강적으로 말해 기표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결코 기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그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렛미인에서 이엘리는 오스칼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초대해야만 합니다. 앞에서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상적인 어른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가식 없이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며 타인을 상처 입히지도 않고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도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것은 신이 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